바쁘신 와중에도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사용 해결 시점에 관심 갖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원전 발전은 1978년 고리 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국가 차원의 에너지 안보 확립과 온실가스 그리고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전 강국의 반열에 올라섰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관리 문제는 장기적인 그런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10년여간의 공론화를 거쳐서 3개의 특별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이제는 법안이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장시설 포화로 인해서 한시적인 임시로 운영이 될 원전 내 건식 저장 시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 내 임시 시설인 건식 저장 건설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우려들을 충분히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야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한수원도 그리고 우리 관련 기관들이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그런 저장 시설을 구체화해 나가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사용 후 해결료 포화 시점 재산정 결과 발표가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관리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 본 용역의 배경과 목적은 그 사이 가장 큰 정책의 변화는 2020년 12월 28일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그리고 23년 1월 13일에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정부에서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지금 경수로 같은 경우에는 1차 분석과 2차 분석을 비교해보면 계속운전과 신규원전의 신한우 3사의 도입에 의해서 13,000, 4,000 다발 정도가 지금 더 증가되는 것으로 누적 발생량이 총 그리고 중수로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발생한 이것도 한 13만 다발 정도가 더 발생하는 것으로 계속운전에 의해서 그렇게 결과가 산출되었습니다. 원전별 포화 전망을 보겠습니다. 이런 누적 발생량이 조금 더 커지고요. 그렇게 됨에 따라서 9차 전기본과 10차 전기본 그리고 고리 조밀렉을 적용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따라서 고리 같은 경우는 고리 2호기에 조밀렉을 적용하면 현재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32년에 포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고리 적용하지 않으면 조금 더 당겨지게 되겠습니다. 한빛 2030년, 한울 31년, 월성 경수로 같은 경우는 2042년. 여기에 지금 한울이라든가 한빛이라든가 월성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계속운전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 정비 기간의 어떤 실질적인 저희가 사용한 그 데이터의 변화 그리고 현 저장량의 변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중수로 같은 경우는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1차 분석을 했을 때에는 포화가 발생하지 않았었는데 월성 중수로 2, 3, 4호기가 계속 운전을 하게 되면 2037년에 포화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포화년도 산정 연역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본 분석을 통해서 제안드리고 싶은 사항은 고준위 방패물 특별법 이 법을 근간으로 해서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결과를 보면 조밀렉 설치는 한수원에서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건식 저장 시설도 빨리 세워져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단기적인 어떤 방안이고요. 법의 입법을 통해서 고준위 방패물 관리 시설 빨리 확보하는 것이 가장 이런 문제 해결의 근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겠고요. 그리고 포화 시점 분석을 위한 정보 공개, 관리 공개 시스템. 한수원에서는 지금 현재까지의 모든 데이터는 잘 관리가 되고 있고 일반 국민들도 보실 수 있는데 향후에 대한 것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협업 체계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향후에는 미래 세대 검증단으로 해서 운영을 해서 같이 하면 훨씬 더 국민들의 공감과 소통과 그리고 이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사용 해결료 건식 저장 시설의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해결료는 원자로 내에서 약 3년에서 5년 정도 운전한 후에 사용 후 해결료로 방출된 직후에는 기본적으로 열과 방사선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 수조 내에서 물내에서 일정 기간 냉각을 시키고 건식 저장 용기에 담아서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1년에 기체를 채운 후에 건식 저장 시설로 운반해서 적재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건식 저장 프로세스입니다. 미국에서도 2050년경에는 모든 원전에서 건식 저장을 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건식 저장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중수로 원전이 있는 월성 건식 저장 시설인데요. 해결료를 이런 경납된 바스켓에 넣어가지고 사일로 또는 맥스터 안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도 이러한 보안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진의 건식 저장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각고의 노력을 현재 하고 있다는 점 밝혀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전문가 패널분들의 제언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장시설에 대해서 사용해결료 저장시설의 안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제언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제 한전기술에 다니고 원전 설계를 20년 넘게 해오던 사람이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서 원전 설계를 하고 운영을 하고 그거를 이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몇 나라가 되질 않습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원전을 수출한다는 게 뭔가 그 기반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안전한 설계, 안전한 시공, 안전한 운영 이런 어떤 세 가지의 카테고리가 기반에 갖춰지지 않으면 해외에서 저희들한테 건설이나 시공 운영을 맡기질 않아요. UAE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공적으로 건설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폴란드, 체코 뭐 이런 나라들에서 계속 원전 설계 원전 시공에 대한 어떤 제한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이 복잡한 그리고 굉장히 거대한 원전 설계를 하는 나라에서 거기다 수출까지 하는 나라에서 저장시설, 그러니까 저장만을 하는, 사용해결료를 저장만을 하는 시설의 어떤 안전성을 논한다는 거는 사실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전에 대한 어떤 모멘텀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그 특별법 얘기인데 이런 어떤 사실은 관리 사업의 일부분입니다. 그 부진의 건식 저장 시설도 그리고 계속 포화 시기 연도 급박한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어떤 전체적인 정부의 관리 정책, 사용해결료, 고진위 방사선 폐기물에 대한 관리 정책이 원활하게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참여를 통해서 원활한 어떤 사업을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거든요. 그 특별법 제정 조속히 좀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여러 신문들을 보면은 뭐 이제 부산이나 기장군에 있는 그런 지역 신문들을 보면은 지역 주민들이 이제 반발을 하는 이유를 이제 쓰고 있는데 그 이유가 크게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간 저장, 그러니까 저장 임시 저장이라고 하고 나서 그게 영구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거에 대한 의문, 의혹.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안전한 거냐. 그래서 저는 이제 연구계에 있으니까 안전하다는 거를 많이 실험이나 실증도 이런 것도 많이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일반 사람들이 국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건식 저장이라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33개국 중에 24개국 이상이 이미 건전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다가오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적인 자세한 내용보다도 어떤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용해결료 같은 것들을 메탈 용기나 어떤 콘크리트 용기 같은 데 잘 싸서 그 안에 있는 사용해결료에서 나오는 피션 가스라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된 상태에서 자연히 공기 중에서 서서히 냉각돼 간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그냥 잘 안전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식 저장은 해외에서 여태까지 굉장히 잘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그런 논리하고요. 저는 오늘 설명회 주 목적이었던 사용행렬 발생량 및 포화 전망에 관한 설명회가 열린 것에 대한 어떤 의의나 이런 것들부터 먼저 좀 챙겨보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사업자가 발생량과 포화율을 예측하기도 하고 일부의 전문가 분들이 제한된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이제 예측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향후에는 이제 제언에도 말씀 주셨듯이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그리고 일반 국민, 미래 세대가 검증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사실은 우리가 모든 이런 이해관계의 문제점을 보면 서로 상대 영역에 민간의 영역에 시스템 오브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SOP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로 열린 자세로 이런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접근할 수 있게 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서로의 신뢰를 가지고 서로의 업무의 어떤 시스템 오브 SOP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과정들을 충분히 자세히 잘 가진다면 앞으로 이런 국민적인 공감대나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충분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폐기물법이 협상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금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조건이 있음에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과학기술에 대한 융통성을 열고 거기에 대한 폐기장 확보를 포함하는 그런 특별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EU 텍소노미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EU 외의 국가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그런 발표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EU 집행부가 원자력을 EU 텍소노미에도 포함되었고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있었죠. 완전히 녹색 경제 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확보하고 그 운영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그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별법이 조속한 제정과 함께 반드시 중간 저장 시설하고 처분 시설의 로드맵을 명시함으로써 산업계의 수출 경쟁력 확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 원자력업계가 청정 에너지원의 공급을 넘어서 우리나라 산업의 전반적인 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고요. 더불어서 그 우리 원자력업계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수백억, 수천억의 예산을 쓰는 걸 보면 사용 후 핵연료가 안전하지 못하다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십 개 나라에서 수백 개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고 그 원전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배출 관리하고 있는데 사용 후 핵연료 때문에 발생한 인명 피해라든지 사고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윤형준 한국 방사성 폐기물 학회 부회장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원전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수출도 하고 뭐 그런 복잡한 설계도 하는 나라가 그런 간단한 심플한 저장 시설을 안전하게 못한다 그러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그 용기 안전성이 보장된 용기를 또 구조물 그 항공기 그 충돌이 반영된 구조물 안에다 집어넣는데 사실은 더 이상 어떻게 안전하게 그 시설을 건설 시공하겠습니까? 지금 월성도 지금 30년 넘게 운영하면서 사고 사례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찾아본 거로는 발생한 적이 없고. 사용 핵연료가 종전 계산에 비해서 한 15만 8천 다발이 증가했다는 말씀이시고요. 산업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숫자로 치면 한 25% 정도 증가한 걸로 계산이 됐다는 내용인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증가됐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중수로 핵연료는 천연 우라늄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경수로 핵연료는 지금 현재는 한 4% 이렇게 정도 농축된 우라늄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수로 사용 핵연료는 4m짜리고 중수로 핵연료는 50cm짜리예요. 경수로 사용 핵연료와 중수로 사용 핵연료를 별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그 중수로 사용 핵연료, 경수로 사용 핵연료 발생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누적 발생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는 일단 10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신한울 3사가 또 추가로 고려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각 그 36년까지 원전 운영 허가가 만료가 되면 계속 운전을 하는 걸로 고려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주요한 요인 2개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오늘 전문가 2분 주제 발표해 주시고 또 5분의 패널분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오르신 언론사 기자단과 또 각종 전문가분들 참석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